카메라 때문에 아이폰의 기본형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과감하게 아이폰 15로 혹은 아이폰 15 플러스로 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올해는 아이폰 15 프로보다 아이폰 15 기본형 모델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얘기가 많죠. 아이폰 15는 125만원부터, 아이폰 15 프로는 155만원부터거든요. 30만원에 크다면 크고 미묘하다면 미묘하다고 할 이 가격 차이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아이폰 15의 디자인이나 컬러가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아이폰 15 기본형 모델의 인기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면밀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 크기 자체는 동일하지만 나란히 두고 보면 왼쪽에 아이폰 15가 오른쪽에 있는 아이폰 15 프로에 비해서 베젤이 더 두껍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동일한 화면 크기에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 길이는 아이폰 15가 조금씩 더 길더라고요. 대신 두께를 보시면 바로 눈으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아이폰 15가 7.8mm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가 8.25mm라서 기본형인 얘가 조금 더 슬림합니다. 그리고 무게 역시 아이폰 15가 더 가벼운데요. 각각 171g, 181g이라서 16g 차이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 때보다 새로운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에서 스펙 차이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기본형 모델이 각광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 같은 기본형 모델에도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야외 최대 밝기 같은 부분도 아이폰 15 프로와 동일하게 아이폰 15에서도 최대 2000니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스펙이 프로형 모델이랑 동일하지만 120Hz 가변 재생률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기술과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격을 가르는 요소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 끝에 고민하다가 아이폰 15 프로를 선택하게 만드는 차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카메라 때문에라도 프로 모델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폰 15 기본형 카메라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프로 모델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4까지는 듀얼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앱에서 0.5배와 1배 줌 카메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광각과 메인 카메라만 촬영이 가능했다는 거죠.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크리티컬한 요소여서 단 한 번도 기본형 시리즈를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폰 15는 카메라 앱에서 0.5배와 1배 줌은 물론 2배 줌 촬영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카메라가 늘어난 건 아니죠. 자, 뒤를 돌려보면 여전히 듀얼 카메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배 줌 촬영이 생긴 걸까요? 전작인 아이폰 14는 메인 카메라에 1200만 화소를 탑재했었지만 신제품인 아이폰 15의 메인 카메라는 아이폰 15 프로처럼 48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 화소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고화소 센서를 아이폰에 넣은 이유가 쿼드 픽셀 기술로 주변에 있는 4개의 픽셀을 묶어서 더 고화질 사진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폰 15에서는 광합줌을 지원하는 카메라가 없는 만큼 4800만 화소의 픽셀 중에서 가운데 일부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화질의 2배 줌을 구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5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면 1배 줌 카메라로 촬영하면 요렇게 2400만 화소로 저장이 되거든요. 2배 줌 이하로는 1.9배 줌까지 다 2400만 화소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2배 줌으로 찍어볼게요. 2배 줌 이상부터는 픽셀 일부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줌을 구현하기 때문에 1200만 화소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대표님 혹시 눈치채셨어요? 뭔가 산수가 안 맞는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삐리삐리삐리. 네, 계산이 틀렸습니다. 네, 어떤 계산인가요? 1이 차이 납니다. 4800만 화소에서 쿼드 픽셀로 4개씩 묶어서 1개의 픽셀처럼 사용을 하면 메인 카메라는 몇 화소가 돼야 합니까? 1200만. 그렇죠. 1200만 화소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2400만 화소라는 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인가? 자,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이번 신제품에서는 메인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4800만 화소 사진을 찍고
1200만 화소 사진도 찍어서 이걸 합칩니다. 그래서 2400만 화소의 고화질 사진을 구현해주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 모두 메인 카메라의 기본 해상도 설정이 2400만 화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치 않는 경우에는 1200만 화소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사진 비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아이폰 15, 오른쪽에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빛이 충분할 때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2400만 화소 결과물은 뭐 사실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굳이 차이를 찾자면 두 카메라가 미묘하게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하늘을 봤을 때 왼쪽에 아이폰 15가 살짝 더 노란빛이 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색감은 다른 사진에서도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4800만 화소 카메라라고 해서 아이폰 15, 아이폰 15 프로의 카메라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인 포토닉 엔진 역시 각각의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에서 촬영한 메인 카메라 결과물입니다. 왼쪽에 아이폰 15, 오른쪽에 아이폰 15 프로인데요. 차이를 모르시겠죠? 솔직히 모르시겠죠? 자, 와인병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병 라벨에 쓰인 글씨나 아래쪽 나무 도마의 질감 같은 게 아이폰 15 프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확대를 해서 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두 배 준 결과물인데요. 왼쪽에 아이폰 15, 오른쪽에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비교해봐도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네요.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의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가 광학 3배 중 카메라의 유무잖아요. 그래서 3배 중 카메라로도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은 아이폰 15의 디지털 3배 줌, 오른쪽은 아이폰 15 프로의 광학 3배 줌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기 전에도 아이폰 15로 찍은 사진이 조금 더 어둡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라벨을 확 확대해서 보면 광학 줌과의 차이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기존에 3배 줌으로 촬영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아이폰 15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2배 줌과 3배 줌 카메라는 내가 발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도 이제는 모르겠지만 10배 줌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 하드웨어 차이가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아이폰 15 사진은 라벨의 글씨를 읽기가 어려울 정도죠. 저조도 사진도 비교해 볼게요. 왼쪽의 아이폰 15, 오른쪽의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색감 말고는 거의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자, 샴페인병이 있는 부분을 쭉 확대해서 보면 라벨에 적힌 글씨가 오른쪽의 아이폰 15 프로에서 약간 미묘하게 조금 더 선명하긴 한데 사실 오른쪽 사진에서 노이즈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저조도 2배 줌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큰 차이를 느끼기가 좀 어려웠고요. 오히려 확대해서 보면 왼쪽의 아이폰 15 사진이 여기서는 조금 더 미묘하게 더 선명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초광각 카메라인데요. 자, 이 사진도 왼쪽의 아이폰 15, 오른쪽이 15 프로입니다.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차이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아이폰 15 초광각 카메라는 저조도에 취약해서 아이폰 15 프로의 초광각 카메라에 비해 노이즈가 심하고 디테일이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자면 메인 카메라 사진이나 2배 줌 사진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프로의 카메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거죠. 오히려 화질 차이보다는 색감 차이가 두드러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자, 2배 줌 사진이고요. 왼쪽이 아이폰 15, 오른쪽이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콤PD가 저를 빼고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고기가 훨씬 더 노랗죠. 개인적으로 음식 사진은 노르스름한 게 조금 더 맛있어 보여서 그런지 아이폰 15로 찍은 사진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오른쪽에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 조금 더 정확한 색감이긴 합니다. 조금 더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한 2배 줌 사진입니다. 왼쪽에 아이폰 15가 훨씬 더 노랗거나 붉은 색감이 돌고 오른쪽에 아이폰 15 프로는 푸른빛이 돌게 나왔죠. 매번 이렇게까지 색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저조도 환경에서 2배 줌으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종종 두 카메라 사이에 현저히 컬러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조도에서 메인 카메라로 찍은 음식 사진인데요. 접시랑 아래쪽 대리석 테이블의 색감을 살짝 확대해서 비교해 볼게요. 왼쪽의 아이폰 15보다 오른쪽의 아이폰 15 프로 사진이 조금 더 푸르스름한 색감이죠. 다양한 환경에서 더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내는 건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지만 아이폰 15의 색감이 조금 더 예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XS 때처럼 따뜻한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이폰 15 기본형 모델의 색감을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15 카메라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면 접사 기능이 빠졌다는 건데요. 똑같은 초점거리에서 접사를 시도했을 때 왼쪽에 아이폰 15는 아예 초점이 맞지 않았고 아이폰 15 프로는 엄청 선명한 접사 촬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인물 모드 사진을 아이폰 15 프로에서만 지원한다는 것도 사진 기능에서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만 2세대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서 흔들림 보정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동시에 한 개의 삼각대에 아이폰 15, 아이폰 15 프로를 장착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자, 흔들림을 비교해 볼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아이폰 15 기본형 모델은 프로로 촬영을 지원하지 않고 로그 동영상 촬영이나 프로레스 촬영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기능은 분명 프로 유저를 겨냥한 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즐기는 유저라면 크리티컬한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존에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의 기본형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과감하게 아이폰 15로 혹은 아이폰 15 플러스로 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빡치네. 진짜 빡친 것 같은데. 왜냐면 아니 어떤 색깔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아, 저는 지금 원래는 그 쌍꺼 색깔이 좋았거든요. 아, 그린? 색깔? 어. 근데 지금 아이폰 화이트인 거 아시죠? 저 블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블루가 지금 되게 갖고 싶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를 사게 한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제가. 왜냐면 제가 프로 블루를 샀거든요. 되게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거 되게 예쁜 색깔인데 왜 그래요? 예쁜데 검은색 같아요. 그래도 혹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게 제가 나머지 스펙을 좀 비교해 보자면 사실 저도 이번에 아이폰 15 카메라가 너무 잘 나와서 난 그냥 플러스 모델을 살까? 잠깐 고민을 하고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아이폰 15나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프로 모델에만 적용된 이 동작 버튼이 없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그 동작으로 뭐 할 건데?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했어요, 저는. 이렇게 눌러서 하면 너무 편하잖아. 솔직히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답정너 같겠지만 저희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 미리 예고하고 가자면 프로 맥스 모델의 5배 줌이 과연 쓸만한가? 대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나? 제가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쇼핑몰 피플들이 애정하고 여전히 사용한다는 아이폰 XS의 색감과 신제품 카메라의 색감도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폰 XS 색감으로 촬영할 수 있을지도 후속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자, 더 많은 카메라에 대한 궁금증은 댓글로 미리미리 달아주셔야 제가 다음 영상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카메라 리뷰를 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와인병 인서트가 너무 많아. 와인 사진이 아닌 것도 확대해보면 와인이고 대부분이 와인이더라고.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요.